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인천 대 울산. 자,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인 이명주 선수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령원 선수를 포함해 이제 좀 심상민 선수가 이제 결장 중으로 수비에서 이제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광주 상대로 경기력에서는 밀렸지만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PK를 얻어내 동점골을 넣으며 극적으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결과로 인해서 홈에서 연패는 피한 그런 인천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오늘 지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이제 퇴장으로 인해 최근 경기를 좀 뛰지 못한 제르소가 이번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보니 공격에서의 지금 전력 보강도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좀 인천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었을 정도로 부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대전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뭐 이제 대전이 좀 퇴장을 당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이긴 그런 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울산이 홈에서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이며 이제 그런 좀 폼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홈과 달리 최근 원정에서의 울산의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지금 흐름 또한 좋지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원정에서 점유율은 높지만 생각보다 공격 전개가 좋지 않거나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다소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네. 그래서 직전 홈 경기에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원정 울산을 믿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뭐 울산이 인천 상대로 최근 4경기 연속 승이 없었을 정도로 이제 생각보다 약한 면모까지 이제 보였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좀 원정 약간 울산을 믿고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간다고 하면은 인천 사이드 갈 것 같아요. 네, 인천 프랜스 보는 경기. 네, 아니면은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네, 이 정도로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프랜승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보노보누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노보누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후 경기 해외 축구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있는 미국 축구까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쪽지 2개를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보노보누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대전 대 제주. 자, 일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안토니 좀 퇴장을 당하면서 결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구택 그리고 지금 신상훈 선수 등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좀 대전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주 역시 지금 현재 뭐 유리 조나탄 그리고 최영재 선수 그리고 이제 임채민 선수 등 어느 정도 좀 주요 선수들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좀 양 팀 다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울산 상대로 4대1 대패를 당하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안통까지 퇴장당하면서 당분간 못 나오게 되어 좀 수비에서의 그런 좀 전력 손실도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패를 당한 것도 모자라 팀 내 핵심 수비수까지 못 나오게 되니까 타격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전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부진 중에 있고, 그리고 리그 꼴찌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런 대전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제주 역시 어느 정도 지금 전력 누수가 큰 상태고, 그리고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 원정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여기는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두 팀 다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역습을 통해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템포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빠르면서 약간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두 팀 다 확실히 뭐 공격이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 그 대신에 이제 수비가 워낙 좀 많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있을 만한 좀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뭐 이제 양 팀 다 라인이 좀 기본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좀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만 근데 뭐 현재 뭐 지금 대전과 제주를 좀 비교했을 때 뭐 대전이 지금 홈이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제주에 비해서는 크게 우세한 부분이 좀 없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약간 최근 폼만 봤을 때는 대전보다는 제주가 더 낫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원정이라 해도 제주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제주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제주 프랜스 보는 경기. 네,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개가라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자, 강원FC 대 전북. 자, 일단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웰링턴, 그리고 가브리엘, 그리고 지금 갈레고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병 3인방이 결장 중이다 보니까 지금 야구 그리고 뭐 강투지를 좀 제외하면은 용병 선수가 없는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송민규 선수를 좀 포함해 비니시우스 그리고 에르난데스 그리고 지금 안현범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북 역시 좀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추가로 뭐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으로 인해 이제 좀 출전이 불가능한 그런 보아탱이 이번 경기부터는 출전이 가능한 상태다. 네, 요 점도 이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강원을 먼저 봤을 때 일단 지금 용병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4경기 기준 3승 1패로 굉장히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과 달리 공격 전개가 훨씬 좋아지면서 지금 공격에서도 날카로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쪽에서 뭐 야구와 이제 이상원 선수가 꾸준히 지금 공격에서 좀 힘써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선수들도 골고루 득점을 하면서 득점 분포가 많이 고른 상태예요. 네. 게다가 뭐 이제 너무 좀 원패턴식이 아니라 좀 다양한 좀 패턴을 통해서 확실히 좀 공격을 좀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공격이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전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이제 일찍이 이제 페트레스쿠 감독을 좀 경질했고, 이제 그 후에 임시 감독을 내세우다가 이틀 전에 이제 김두영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가 전북한테 있어서는 이제 김두영 감독 체제 아래 이제 첫 경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새 감독이 부임한 후 이제 좀 첫 경기인 좀 전북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기대치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실 이제 감독이 바뀌고 나서 첫 경기는 보통 좀 지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현재 전북을 봤을 때는 그런 루틴이 통할지는 다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현재 뭐 전북의 좀 주요 선수들의 결장도 많고, 그리고 조직력, 공수 밸런스도 많이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지금 새 감독이 왔다고 해도 그런 약간 안 좋은 점들이 단번에 좀 변화될 거라 좀 기대는 잘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약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좀 전북이기 때문에 뭐 감독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뭐 전북이 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전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을 놓고 보면 그래도 요 경기는 강원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 가져간다고 하면은 강원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강원 FC 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네, 햄무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원FC 대 이제 대구FC. 자, 우선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린다지, 그리고 윤석, 그리고 아르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연 미드필더인 바셀로스가 결장 중 상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 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단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나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리그 5위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이번 시즌 정승원 그리고 이제 이재원 선수 등을 영입하면서 확실히 좀 국내진이 더 좀 많이 강해졌고, 그리고 이제 용병인 안데르손이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용병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시너지들이 잘 어우러지다 보니까 뭐 현재 좀 높은 순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원FC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대구 역시 최근 광주와 서울을 연달아 잡으며 이제 연승을 이어갔지만 직전 경기 강원FC 상대로 막판에 극장골을 먹히며 아쉽게 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즌 극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좀 많이 나아졌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앞으로가 더 좀 기대되는 그런 대구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이전까지는 대구의 그런 공격 전개나 메이킹 능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세징야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제 공격이 한층 더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공격 옵션이 다양해지면서 단조로운 공격에서 어느 정도 잘 탈피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좀 최근 득점력도 많이 오른 그런 좀 대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원FC에 비해 대구가 경기력이 크게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개그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개그라님.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방금 쪽지 2개를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개그라님. 네. 자, 그래서 뭐 현재 지금 대구가 뭐 수원FC에 비해 경기력이 좀 크게 밀릴 게 없다고 보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대구가 수원FC 상대로 7경기 연속 지금 진 적이 없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하면 충분히 뭐 원정에서 대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대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대구 프랭승 보는 경기. 그리고 또 언오바 본다고 하면 오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코마리 대 이제 가시와, 네, J리그 이제 한 경기 있죠. 자, 일단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아쳔 결승전을 치르러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갔다 왔고, 이제 그곳에서 아라인 상대로 5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아쳔 준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라인한테 크게 깨지고 나서 이제 경기를 좀 치러야 되는 그런 요코마리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이제 요코마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돌아와 이제 바로 경기를 지금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다소 좀 열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좀 요코마리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3승 2무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좀 전체적으로 득점력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직전 이제 가와사키전에서도 이제 뭐 가와사키가 이제 역전골을 좀 넣으면서 좀 질 뻔했지만 다행히 뭐 그 골이 이제 오프사이드로 이제 판정이 되면서 결국 좀 취소가 됐고, 그래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죠. 네. 자, 아무튼 좀 최근 이렇게 흐름이 좋은 그런 가시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 나가 좀 봤을 때 그래도 요코마리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조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기본적으로 좀 전진성이 좋고, 그리고 이제 역습 전기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템포 자체는 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만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가시바에 비해 좀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요코마리 입장에서는 초반에 어느 정도 좀 벌려놔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어서 가보면 일단 이제 가시바가 좀 최근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이제 맞긴 해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시바가 원정에서는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원정 성적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적과 비례하듯이 경기력 또한 홈에 비해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가시화가 지금 다 좋긴 하지만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은 믿음이 안 가고, 그리고 좀 이런 네, 성적도 많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원정 가시화를 믿기에는 좀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제 요코마리가 약간 좀 체력적으로 열세고, 그리고 이제 저 최근 좀 이제 리그에서의 성적도 많이 안 좋은 거를 고려했을 때 가시화가 좀 유리한 이점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원정 가시화를 좀 막무가내로 믿기는 다소 애매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네, 그냥 뭐 가시화 프렘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요거는 네, 요코마리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코마리 햄무알부. 안 그러면은 어느와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있는 경기죠. 올림피아코스 대 피오렌티나. 자, 유로파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 매치.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그리스에서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제 AK 아테네 홈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양팀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 경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민원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여전히 좀 소트리 결장 중인 거라 피오렌티나로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4강전에서 이제 에스턴 빌라를 1, 2차전 모두 2점 차 승리를 거두며 이제 순조롭게 결승전에 좀 진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컨퍼런스 리그 내내 좀 좋은 공격 전개를 보이며 이제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연계 플레이도 이제 좀 좋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격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우승만 하면은 결국에 이제 좀 목적을 좀 달성하게 되는 그런 올림피아코스라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역시 이제 클리프 브리어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결승전에 진출했고,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경기들만 봤을 때 양 팀 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이제 결승전이다 보니까 양 팀한테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이제 좀 치러진다 볼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두 팀한테는 원정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피오렌티나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좀 커요. 네. 확실히 좀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원정 좀 피오렌티나의 좀 경기력은 그렇게까지 좀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전력 면에서는 피오렌티나가 이제 올림피아코스에 비해 좀 더 우세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빌라를 두 경기 연속 잡은 그런 올림피아코스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홈 원정 차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거를 무작정 피오렌티나를 물기는 좀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올림피아코스가 좀 이겨도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보다는 올림피아코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올림피아코스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올림피아코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도전. 네, 이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코스 프랜스, 고배당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경기. 네, 그 외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르웨이 리그 3경기로 이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데글림트 대 사네피오르. 자, 이건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보데글림트긴 한데 그 대신 이거는 마인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란데 크리스티안스. 네, 요거는 지금 홈에서 좀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는 브란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순이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좀 많이 좀 약한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브란 사이드 보도록 하고, 요거는 뭐 1엔드 기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르웨이 리그 경기죠. 이제 트롬세 대 프레드릭 스타드. 네, 여기는 프레드릭 스타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K리그, J리그,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를 좀 포함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곧바로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